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이때까지 버티세요. 무조건 큰돈 법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약 한 달 전에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약 한 달 만에 오늘 삼성전자를 어디에 사서 어디까지 버텨야 되는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제가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정리를 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받고 싶으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에 제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6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6만 원대를 돌파를 하고 6만 2천 원대까지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5개월 만에 장중 6만 원을 회복하고 6만 2천 원을 터치해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연일 5만 원대 초반을 유지를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6만 5천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영향도 크죠. 왜냐면은 이 국내 보고서에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해외 주요 보고서에서 목표가를 하향하거나 또는 상향했을 때 주가에 매번 미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낸드 플래시 가격이 감산 효과로 반등하고 간단한 얘기죠. 낸드라는 거는 SSD입니다.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는 메모리죠. 감산 효과로 반등을 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생산량을 줄이다 보니까 항상 이 가격이라는 거는 공급과 수요에서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그대로다. 그럼 가격이 상승하죠. 아니면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상승하고요. 아니면 공급이 줄고 수요도 상승하면 가격이 오르겠죠. 여기서는 공급을 줄여서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고, 디램에 대한 현물 가격도 중국의 AI 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상승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6만 원 후반에서 한 7만 원까지는 가지 않겠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가 과연 진짜로 이대로 우상향 랠리를 달릴 수 있을까? 또는 언제가 눌림목 매수 기회고 어디까지 봐야 될까?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범용 반도체 가격의 상승 랠리가 진짜로 지금부터 시작일까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최근에 범용 반도체에 대한 가격 상승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용 반도체가 뭐냐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반도체면 반도체지 범용은 뭐야? 말 그대로 첨단 반도체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보통 SSD, 낸드 플래시 아니면 DDR5 이제 우리가 흔히 D램이라고 부르죠. 얘네들을 우리는 범용 반도체라고 부르고요. 첨단 반도체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흔히 뭐 HBM, CXL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뭔가를 합치거나 넣거나 후공정이 별로 없는 애들이고 이거를 후공정 처리를 해서 이렇게 HBM을 만드는 거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램 익스체인지가 집계한 PC용 디램 범용 제품, 그러니까 컴퓨터에다 꽂는 거죠.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은 지난달 1.35달러로 전월과 동일했다. 아니 상승 안 했잖아 라고 하겠는데 더 빠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20.59% 하락한 뒤에 3개월 연속 보합세를 유지하고 낸드 플래시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급락을 더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조금만 수요가 늘어나거나 여기서 공급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가격 상승은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낸드 플래시는 이미 반등을 하고 있고요. 메모리 카드 USB용 낸드 플래시 범용 제품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은 올해 1월에 2.18달러로 약 4.57% 상승을 했고요. 2월에도 5%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낸드는 지금 바닥 찍고 반등 중이네. 그래서 범용 메모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산에 나서면서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면서 막 가격이 좀 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진짜로 요대로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가가 계속 그냥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1분기에 진짜로 범용 반도체가 갑자기 오른 이유가 뭘까? 이 명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이 명분입니다. 왜 범용 반도체 가격이 올랐을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오를 만한 이유인지 아니면 잠깐 올랐다가 떨어질 건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1분기 범용 반도체가 상승한 이유 첫 번째입니다. 중국의 이구 환신, 그러니까 낡은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뭐 세탁기, TV 이런 것들을 옛날 걸 너네가 가져오면 새 걸로 바꿔줄 때 우리가 지원금을 줄게. 중국에서 하는 정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중국의 경제가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는 3대 레드라인 정책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박살이 나면서 사람들이 소비도 안 하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안 좋은 상황에 직면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를 늘리고 경제의 좀 유동성을 만들기 위해서라면은 돈이 좀 풀려야겠는데 그래서 금리 내렸죠. 지급준비금 내렸죠. 다 내렸고 그래도 돈이 안 풀리니까 이구 환신 돌려라. 그래서 이구 환신으로 야 너네들 돈 좀 쓰러 와. 좀 지원금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PC 수요가 회복이 됐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낡은 거 가져오면은 지원금 주고 바꿔주겠다는데 할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겠다는데 사실 이걸 누가 안 합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요. 202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소비자가 이구 환신을 통해 구매한 가전제품이 약 9천만 대 육박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최신 스마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이구 환신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이 반도체 반등이 제일 셌던 게 1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구 환신의 영향에 9천만 대가 바뀌었고요. 12개 분류의 가전제품 2,757만 2천 대를 구입을 했고 이는 930억 8천만 위안이고 규모로 따지면 약 18조 8,15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9조 정도고 매출이 지금 반년 만에 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순수익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나라 돈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중국 TV나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주방가전 시장에서 스마트 제품, 그러니까 이 범용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제품의 소비량이 50%를 모두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품이 있고 스마트 제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등에서 전부 다 뭐다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이 스마트 제품으로 뭐 AI가 연결된다라든가 등등등 이런 최신 제품으로 교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 범용 반도체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나라에서 밀어주니까 판매량이 늘어난 거지 실질적인 수요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래서 올라갔구나. 그럼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2분기 HBM을 포함한 평균 D램 가격은 5세대 제품 HBM3E 12단 출하량 증가에 힘입어 3에서 8%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된다. 2분기에 HBM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냐, 그리고 전체적인 D램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냐 전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미국의 잠재적인 관세 인상에 대응해 주요 OEM들은 ODM에 생산량 증가를 요청해 D램 재고 고갈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면 미국의 잠재적인 관세 인상에 대응해서, 그러니까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수입하는 물량 또는 수출하는 물량이 비싸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차라리 관세 리스크가 있기 전에 미리 그냥 다 사놓자. 미리 매수해놓자 말고 하는 겁니다. 왜? 야 너네한테 수출 안 해. 너네한테 안 팔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관세가 진행되기 전에 사놓는 겁니다. 우리는 사재기라고 하죠. 그래서 주요 PC 브랜드들이 1분기 물량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천천히 사야 될 것도 한 방에 사버렸다는 거죠. 언제? 1분기에. 그래서 D램 재고에 대한 감소와 이 충분히
디램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뭐예요? 관세로 인한 단기적인 수요 폭증 폭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디램 수급을 위해 2분기부터는 디램 공급 업체 조달을 늘릴 걸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2분기는 정상적인 흐름이겠는데 1분기는 뭐다? 관세가 진행되기 전에 사재기를 하다 보니까 재고가 감소했고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이구 환신도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단기적인 수요 증가, 그 다음에 실제 이 관세 리스크로 인한 단기적인 수요 증가로 가격을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구 환신 효과와 관세 준비에 따른 사재기 영향이 단기적으로 저는 올라왔다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번은 밀릴 거라 봐요. 왜? 억지로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이게 추세 타고 이렇게 올라가긴 힘들고, 올랐다가 한 번 밀렸다가 진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가가 아니라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에 대한 가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를 보는 게 뭐냐면, 아니 이대로 꺾여서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러지는 않을 만한 게, 이 마이크론이 최근에 가격 인상을 얘기했어요. 사실 앞으로 안 팔릴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면 가격 인상 안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결국에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당장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마이크론이 글로벌 영업 담당 부사장 명의로 고객사와 협력사에 서신을 보냈고요.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습니다라고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폭은 대략 10%로 나와주고 있고요. 최근 메모리 반도체와 SSD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살아난다라는 게 뭐 엄청나게 올라왔어요가 아니라 이제 막 성장기에 돌입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침체기였다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런 추세는 2026년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나는 가격 인상을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HBM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래 비쌉니다. 얘뿐만 아니라 범용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도 봄이 오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아마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온디바이스 AI, 이제는 스마트폰에서도 AI를 사용하고 PC에서도, 그다음 태블릿 PC에서도, 우리가 쓰고 있는 웬만한 이 휴대기기에서도 AI가 가능해지다 보니까 이 범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가 늘어날 거라고 마이크론은 전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단기 반등세가 쭉 이어진다, 이건 아니어도 눌렸다가 결국엔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격 인상을 하는 건데, 얘네만 하는 게 아니죠. 샌디스크라든가 중국의 YMTC 등 낸드 플래시 5위권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얘네들이 올릴 때만 해도 이거 진짜 업황이 앞으로 올라가는 게 맞아? 그냥 하는 거 아니야? 폐기 아니야? 라고 반신반의했었는데, 마이크론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뭐 확정인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아, 결국에는 업황이 회복이 되고 업황이 성장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 그럼 이대로 지금부터 우상향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 실적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결론이 이거예요. 진짜 수요 증가는 저는 2분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분기에 올랐잖아요. 근데 2분기에 성장이 나와야 된다 봐요. 그러면 한 번은 밀렸다가 저는 올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DS가 아시겠지만 이 삼성전자의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가보면은 이 반도체가 2024년도에 상당히 긍정적이다가 쭉 우상향 나오다가 1분기에 꺾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꺾였다가 다시 언제 보시면 2025년도 2분기부터 바닥을 찍고 반등세가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4분기 연속으로 좀 성장세가 이어진다라고 보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실제 1분기에 대한 반등은 나와줬지만 엄청난 우상향이라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에도 좀 애매했고, 제대로 된 성장은 3, 4분기에 좀 이어지고, 제일 중요한 반도체가 이제 2, 3, 4에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성장 같은 경우에도 이 4분기에 이 올랐다가 꺾였던 게 1분기에 최악을 찍고요. 2, 3, 4에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성장은 2분기부터 시작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게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스마트폰도 있고 그다음에 AI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뭐 이거저거 있으니까 애매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 가격만 본다고 했을 때는 반도체 중심으로 SK하이닉스를 보면은 그래도 추세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이 HBM이랑 D램 추정치예요. 그래서 24년 1, 2, 3, 4분기, 25년 1, 2, 3, 4분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D램 출하량이고요. 이게 이제 HBM을 제외한 D램 출하량이고 이게 HBM 출하량이에요. 보시면 출하량이 쭉쭉쭉 늘어나다가 2분기 고점 찍고 살짝 3분기에 꺾였다가 4분기에 좀 반등하는 모습 볼 수 있죠. HBM제의 D램 출하량입니다. HBM 제외로 보면은 쭉 올라가다가 HBM 빼니까 쭉 꺾여버리죠. 언제부터? 3, 4분기에 꺾였고요. HBM 출하량이에요. HBM 출하량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다. 이게 이제 2024년 4분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어떻게 됐냐면 전체 출하량이 어떻게 됐어요? 쭉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그나마 여기서 HBM 메꿔줘서 올라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25년 1, 2, 3, 4분기입니다. 1분기 어떻게 됐나요? 총 D램 출하량 떨어졌습니다. HBM 제외 출하량 보시면 떨어졌죠. HBM 출하량 이것 또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가 사실 이 수요라든가 이 눌림목이 나올 만한 시기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아까 이구환신이나 아까 이 범용 반도체, 그러니까 이거죠. HBM 제외. 얘네들이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서 반등을 조금 했는데 실질적인 성장은 언제부터 나오냐? 보시면 2분기부터 크게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장은 반도체만 봤을 때는 2분기, 3분기, 4분기, 2, 3, 4, 2, 3, 4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분기의 상승은 좀 거품이 꼈다. 1분기의 상승은 조금 과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과했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은 분명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조금 내드리자고 한다면 결론입니다. 현재 1분기 상승하는 D램 가격이나 수요 증가는 관세로 인한 사재기로 단기적 영향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세 부과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만한 흐름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1분기니까. 1분기는 원래 그럴 게 아니었는데 단기적인 영향이 있었던 거니까. 저 관세 부과 이후 아마 4월 초에서 중순까지는 이 삼성전자가 다시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매수 기회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는 아마 2분기에서 4분기로 실제 범용 반도체나 HBM 수요 성장이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성장이 아니라 이거는 실질적인 성장이다. 온디바이스 AI나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성장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4월 중순 이후부터 눌림목이 나왔다가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4분기까지 성장한다고 주가가 4분기까지 올라갈 것 같냐? 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4분기까지 올라갈 거를 아마 이쯤 되면 모두가 알 겁니다. 그럼 3분기 안에 선반영돼서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의 상승을 만약에 본다면 이 4월 초중순에 눌림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에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아마 3분기에 고점을 찍고 4분기는 아마 상승이나 우상향이 못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지금은 4분기는 사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가봐야 아는 거고 일단 우리는 4월 초중순에 눌림목이 있고 이게 3분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게 전망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번 눌림목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올라올 게 아니었다라 보는 거예요. 1분기에서 차라리 여기서 놀아야 되는데 이 수요가 갑자기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냐. 그래서 얘가 저는 눌림목이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한 58,000원이나 그 밑에까지도 눌림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저희가 4월 중순이나 아니면 4월 초중순 사이 기회가 올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어디까지 눌리는지 보고 다시 한번 그때 돼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치를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흐름이에요. 충분히 현실적이고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2분기, 3분기에 대한 좀 전성기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해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 또는 관련된 시장 전망 저희가 자료집으로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때도 없어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우주항공,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총정리, 그 다음에 로봇 자율주행 AI, 전기차 자율주행 테슬라, 저희가 이 자료집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28일, 26일, 25일, 24일, 20일, 20일 추천주도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저희가 장 전에 전부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장마감하고 매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종목 시황 테마주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에 정말 행복감과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전부 다 자세하게 읽고 있으니까 꼭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